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언더스탠딩. 오늘은 뭐 서론이 매우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용 회계사님이 오십니다. 네, 끝. 설명 끝. 어서 오십시오. 자,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즘엔 광고가 없네요. 시작할 때 우리. 저희가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 원래 그걸 원래 이렇게 콕 집어서 원래 말씀하십니까? 오프닝하고 광고해야 되는데 바로 시작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없어. 이게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야, 아픈 데를 확 찌르네. 많이 회계사님 들어오십시오. 네. 다음 언더스탠은 절대 분석하지 말아주세요. 있다 없으니까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바로 우리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재용 토스. 회계사님이 바라보는 토스. 네. 제가 또 토스는 죽었네 이제. 아니 죽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매년 제가 예. 올해 지금 5월이잖아요. 예. 저희 방송을 재작년 5월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 네, 2년 됐습니다. 2년. 예, 오늘 2년 동안 이제 매년 이제 하나씩 하는데 쿠팡을 3번 했고요. 네. 토스도 이제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매년 하는 주제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는 배달의 민족 쿠팡 있는데 그다음 이제 졸업해야 되는 어떤 유망주 1번이 토스 앤드 야놀자입니다. 그래서 잘 돼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분들이 잘 돼야 이제 뒤에 이제 후배들이 이제 좀 후광을 얻고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할 만하다 약간 이러는데 이분들이 안 되면 좀 어렵기도 하고. 지난번에 네. 토스 예전 작년에 하셨던 거는 네. 좀 걱정스러운 부분을 주로 말씀하셨던 뭐 것 그 같아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뭐 실적도 아직 좀 작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토스 뭐 망하네 맞아. 뭐 이래저래 막 작년에는 여러 그랬죠. 그때 SV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면서 같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느낌이어가지고 예. 걱정되는 말투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지금 이제 2024년 5월이니까 작년 말 실적이 3월에 말에 공시가 됐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1분기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그거 예. 보면서 이제 좀 느끼는 바들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동안. 작년 말쯤에 이제 IPO 주관사가 선정이 됐어요. 예. 수관 선정돼가지고 이제 상장 가야 돼요. 왜냐면 그 앞에 이제 투자하신 분이 많으니까 그분들 내보내려면 이제 가긴 가야 되거든요. 대략 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뭐 내년 초쯤을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예. 과연 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네. 이런 걸 이렇게 엮어서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상장 이야기가 이제 주가 되겠군요. 그렇죠. 상장 이야기 뭐 실적 이 실적으로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약간 뻥튀기 뭐. 이 실적으로 그 밸류 그 주가 약간 이런 얘기 좀 드리려고 예, 좋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야, 빠르게 매우 예민한 주제. 네. 왜 애매한데 왜? 상장 얘기 많이 해주세요. 전 좋아. 네, 일단은 이제 실적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실적을 보기 전에 작년에도 보여드렸던 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토스에는 4총사가 있습니다. 4총사는 이제 토스 본사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돈을 적잖이 벌고 있고 토스 페이먼츠 이제 결제를 하는 데들 그리고 증권사 은행 이렇게 예. 네 가지가 이제 메인이고 연결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토스와 토스페이먼츠, 토스증권이 합쳐져서 하나의 재무제표로 나오고요. 토스뱅크는 지분율이 딱 봐도 이제 작지 않습니까? 50% 미만이기 때문에 예. 이제 연결 재무제표에는 뜨진 않고 그냥 지분율만큼만 고려해서 지분법 투자 주식이라는 이름으로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예. 뭐 실적의 한 28% 내지는 26% 정도만 손익에 반영된다라고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주로 토스, 페이먼트, 토스 증권 요게 주로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3월 아마 30일쯤에 공시가 됐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저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재무제표를 엽니다. 왜냐면 잘 나와야 될 텐데 왜냐면 하면서 열었는데 딱 보고 이제 2023년에 연결 재무제표 특히 연결 손익을 딱 열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실망했습니다. 오. 네, 왜 실망했을까요? 왜 막 토스 증권 흑자도 나고 막 그런 기사들 많이 봤는데. 그렇죠. 좀 네. 그러니까 외형만 봤을 때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왜 예. 실망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부터 봤냐면 영업 적자를 줄였을까 못 줄였을까를 봤어요. 그렇지. 적자가 계속 많이 나니까. 지금 화두가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온갖 스타트업의 이슈는 적자 줄이기예요. 우리 생존 왜냐면 지금 겨울이니까 예. 빨리 겨울나기를 하려면 우리가 살을 찌워야 되는지 돈을 벌어야 된다. 근데 딱 봐도 영업 적자가 2,080억에서 2,064억으로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 일단 여기서 실망 포인트. 아. 그러면 이제 밑에가 안 줄었네. 이제 못 줄였네 거의.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하려면 이제 위에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린 성장하느라 우린 적자는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매출 성장도 21% 나왔거든요. 물론 네. 낮은 성장률은 아닙니다만 전기에는 52%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1%는 고도 성장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거든요. 고도인가? 약간 그 경계선이 그치. 고도인가? 아니 저도인가? 약간 그러네. 약간 성장도 고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21% 성장도 쉬운 거 아 아닙니다. 그럼요. 남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막 고도는 아니라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말하면 좀 서운합니다. 좀. 또 이렇게 해보면 어렵습니다. 저기. 성장 어렵긴 어렵지. 뒤에 약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그 마시고. 전에는 50% 했다니까. 이거 50% 했던 회사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 회사가 이제 막 그 상장을 하려면은 먼저 깔고 가면 기업 가치가 한 15조에서 20조는 나와줘야 돼요. 예. 네. 근데 최근에 뭐 투자 받을 때 한 9조 내외로 이제 기업가 이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상장할 때 오케이 하려면은 내가 적자 보는 걸로 상장을 뭐 승인하겠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주주들이. 예. 그럼 기존 주주들이 투자한 금액보다는 더 높은 밸류를 상장해야만 기존 주주들이 오케이를 하죠. 그 오케이 그렇지. 못 받으면 못 가죠. 못 가니까. 시도 자체가 안 돼요. 네, 못 가죠. 그러니까 못 가고 다른 수단으로라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되니까. 예. 왜냐면 이제 또 그냥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전환 상환 우선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 그냥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어. 물론 흑자가 안 나서 못하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못해도 15조는 나와야 돼요. 여기는 일단 15조는 나와야 되는데 일단 영업 적자가 2천억 정도 깔고 있고 매출이 1.1조에서 1.3조 정도로 증가하긴 했는데 성장률이 20% 정도예요. 예. 애매한 거지. 이거는 15조짜리 가기엔 좀 애매한.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이렇게 예쁜 그림이 나왔어야 돼. 갑자기 BEP를 찍는다, 손익공제처럼 넣는다든지, 예. 매출 성장률이 한 50% 또 나온다든지, 각이 나왔는데 안 나왔어.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를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회사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공시를 하는데 예. 하나는 비금융이랑 하나는 금융입니다. 비금융이랑 금융의 차이는 금융은 쉽게 말해서 증권이에요. 토스 증권. 증권만. 증권사는 금융사다. 예. 근데 이제 토스 앱에서 결제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뭐 카드 발급을 한다든지 증거 서비스 업은 금융은 아니다. 그건 비금융이고. 네, 그래서 예.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딱 봤더니 이제 성장률이 비금융은 16%, 금융은 62%가 나온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일단은 그럼 금융은 잘하네. 이거 62%면 우리 고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금융은 고도 성장이네. 비금융은 고도 성장이 아니네. 아. 그러면 이제 그러면 둘 중에 그럼 적자의 어떤 그 원인은 뭐였을까? 하려면 여기 있는 영업수익, 비금융 영업수익에서 여기 밑에 있는 비금융 영업 비용을 빼면은 나오죠. 예. 비금융 영업 적자는 2천억, 금융 영업 이익. 즉 금융은 죄가 없어요. 증권만 잘했다. 증권은 죄가 없어요. 증권은 딱 봐도 전기의 잘했다. 적자를 줄여줬어요. 엄청 자랑했어요. 제가 흑자 났다고. 모두자로 뿌리고 날렸어. 토스증권. 어. 그러면 이제 토스의 사장님은 즐거우세요? 즐거우세요? 라고 질문했겠네. 즐거우실 겁니다. 너무 웃는다. 증권에 대해서 지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즐거우실 거고 이제 치하를 했을 거예요. 잘했다. 증권 잘했다. 왜냐면 증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체면을 살린 거죠. 우리는 증권 잘 나간다. 근데 약간 이제 슬프다기보다는 이제 좀 이제 부족한 데가 비금융이 적자 규모가 커진 거죠. 예. 토스의 비금융이면 뭐예요? 비금융이 뭐냐면 뒤에 있습니다. 요 이제 모총사라고 해야 되나? 5개를 일단 메이저로 이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비금융이에요. 네. 예. 비금융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만 큼직한 것만 꼽아보면 일단 본사가 적자를 일단 1,000억 정도 찍고 있다. 고요. 그 다음에 페이먼츠가 한 450억 정도 찍고 있다. 그리고 적자를? 큰 두 플레이어가 전년도보다 적자를 키웠다. 아하. 이게 좀 약간 슬프죠. 그리고 예. 타다 매출 얼마 없는데 적자가 168억이다. 근데 그나마도 전기에 277억이었던 적자를 110억 줄이긴 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 왜냐면 이제 매출액은 잘 안 나오니까 이건 이제 매각 한 해만에 하다가 이제 접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판다라고 내가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거고 보험
보험 매출액 보험 늘림 적자. 보험 적자긴 한데 매출액을 그래도 많이 늘렸으니까 보험은 그래 면제부를 주고 토스 플레이스. 근데 여기는 약간 셋업하는 단계예요. 플레이스는 뭐냐면 그 뭐 이게 음식점 같은데 보면 결제 단말기 있잖아요. 토스 단말기 깔아주는 사업이에요. 깔아주면 거기서 이제 결제 수수료 얻는 그런 사업인데 요거는 지금 셋업하는 단계여서 뭐 적자 늘어난 거는 익스큐즈 해준다. 아, 네. 그 테이블마다 주문하는 그 단말기 네, 깔고. 그쵸. 요만한 단말기 있어요. 네. 요만한 화면이 있고 거기에 이제 카드 집어넣는. 아, 네. 그 사업도 해요? 그 사업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적자가 많이 내고 있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의 결제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범위는 본사와 페이먼트. 적자의 적자의 양대 적자의 양대 원인. 산맥. 이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올해부터 23년부터 이렇게 또 공시를 해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비금융 매출 중에는 이렇게 서비스별로 좀 구실을 해줄게요. 그러니까 회사명으로 하면은 이게 어떤 매출을 내고 있는지 좀 헷갈리니까 앞으로 요걸 봐주세요라고 이제 회사가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전체 매출 중에 PG 매출, 그러니까 그 결제할 때 페이먼트 매출은 요만큼 늘었고요. 이제 7,100억에서 7,700억으로 늘었고요. 용역 수익이나 뭐 관계사 용역 수익은 중요하지 않고 플랫폼 수익이 500억 늘었습니다. 플랫폼 수익은 광고, 대출 중개, 카드 추천, 뭐 어쨌든 이런 뭔가 이렇게 중개 서비스 내지는 광고 서비스로 얻는 매출액이 그래도 500억 정도 늘었고요. 조금 제가 또 실망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제 수익. 아니 PG 매출하고 결제 수익하고 다른 겁니까? 네, PG 수익이랑 결제 매출은 좀 다른데 PG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 딱 누르면 팝업창 뜨면서 뭐 토스하고 현대카드, 삼성카드, 뭐 국민카드 골라가지고 하는 거를 PG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 전체를 다 PG 사업이고. 네, 그럼 이제 PG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결제를 받아서 카드 수수료를 카드사한테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별로 안 남아요. 안 남, 뭐 양은 많지만 예. 결제 수익은 뭐냐면 페이, 간편 결제. 토스페이로 한 거. 토스페이. 토스페이,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라고 하는 페이 사업이 결제 수익인데 얘가 사실은 이제 그 토스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영역이에요. 예. 페이가 은근히 좀 남아요. 그래도 많이 깔리기만 하면. 네, 깔리기만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뭐 그런 거죠. 잘 나가거든요. 뭐 카카오페이도 엄청 시청 높고 예. 되게 잘 나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가 좀 안 좋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생각보다 매출액이 잘 안 나왔던 거는 이제 결제 수익이 기대만큼 그렇게 늘지는 않았기 때문이고 PG도 그렇게 매출액이 막 드라마틱하게 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플랫폼 수익이 늘긴 했지만 비용을 많이 써서 적자를 키웠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스 페이먼트는 저건 그냥 PG인데요. 네, 맞아요. PG는 쇼핑몰들이 결제하려면 창 띄워 올리는 거. KG 인시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그런 맞아요, 것들은 맞아요. 쇼핑몰은 물건 띄어다 팔기도 바쁜데 이런 결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 만들어? 니네가 좀 대신 만들어줘. 해서 그걸로 중간에서 해주고 그 수수료 받는 거라. 맞아요. 되게 작아요. 적자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단하네요. 그걸 어떻게 적자를 내지? 한번 보시죠. 적자가 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네. 그 뭐 이민시스라든지 그런 PG 사업자들은 예. 이제 매출 거래 금액을 막 늘린 다음에 네. 판관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왜냐면 깔아놓으면은 약간 자동 매출이다 보니까 네. 따박따박. 인원을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업할 때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깔아놓고 나면 그냥 가맹점에서 따박따박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치만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이 페이먼트를 2020년이었나 20년쯤에 인수를 했는데 이 LG U 플러스에서 사업부를 예. 띄워가지고 예.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21, 22, 23에 영업을 많이 하고 싶은 니즈가 있거든요. 성장을 막 달려가야 돼. 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보면은 3.1%, 5%, 5.3% 사람을 자꾸 채용해. 요즘에 이제 페이먼트 영업사원 많이 채용합니다.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영업 적자 지금 한 5% 정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뭐 성장 과정에 있는 뭐 성장통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별로 안 나서 좀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매출이 늘면 용서가 되겠는데 예. 이제 그걸 위해서 사람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지급 수수료도 좀 이렇게 수수료도 좀 약간 딴 데보다 좀 싸게 해주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 뺏어오면서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적자 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냥 따박따박 5% 이익 낮아야 되는데. 신문 구독하면서 자전거 주고 있구나. 그렇죠. 뭐 자전거 뭘 주는지 모르. 뭐 하여튼 뭘 주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게 토스 페이먼츠의 그거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페이먼츠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요. 저것도 예전에 매출 만드는 목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인수한 건데 저거. 네, 인수했죠. 안 그러면서 하던 사업을. 왜냐면 이제 결제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우리와 좀 이렇게 그런 사업자 B2B 사업자들 그러니까 예. 어떤 사업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매출을 내려면 영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영업 베이스로 뚫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네. 라는 느낌이고요. 예. 그다음 윗단에 이제 또 이제 화면 잠깐만 보여드리면 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계속 한 칸씩 늘려가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뭘 추적하고 있냐면 효율이 언제 좋아지나 보자를 이제 추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네. 여기 제일 위에는 매출액은 1,700, 2,200, 2,800, 3,300 연에 따박따박 500억씩 매출액은 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예. 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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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뭐 따박따박 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28%, 30%, 46%, 42%. 23년에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네. 여전히 사람은 많이 뽑고 있다. 그냥 할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작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급 수수료와 광고 선전비를 합치면 이제 이 회사가 그 매출액을 내기 위해 고객한테 얼마나 퍼줬는지를 알 수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비율이 합쳐서 이제 매출액 대비 73% 전년도에 이제 67%였는데 73%로 그 비율이 늘었어요. 즉 고객한테 좀 더 많이 퍼주고 있고 사람도 물론 사람은 조금 비중이 줄긴 했지만 사람도 여전히 많이 뽑아서 영업 적자가 30%대를 마이너스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되나? 결국은 이제 아무리 뭐 이렇게 증권에서 많이 벌어줘 봤자 본사랑 이제 페이먼츠의 매출액이 훨씬 큰 상황인데 네. 여기서 이렇게 적자를 내버리면은 이게 그러면 좀 이렇게 미래가 있는 건가? 그러네. 라고 싶어서 좀 상장 되나? 이게 좀 이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큰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야, 인원도 많이 늘긴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죠. 100명 이거는 이제 본사만 한해서. 940명인 거고 계열사직 포함하면 2,000명 그냥 넘어요. 그러면은 뭐 많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이제 상장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되느냐? 예. 이 IPO를 이제 어쨌든 이제 설득이 돼야 되지 않겠어? 거래소가 됐든 그렇죠, 국민이 그렇죠. 됐든 주주가 됐든 예. 설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그럼 한번 좀 이제 반대 논리를 한번 좀 펼쳐보겠습니다. 한번 보면 일단은 믿을 구석은 이거다. 우리의 어떤 희망은 토스 증권에게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정말? 1번 희망의 1번은 토스 증권에게 있다. 딱 봐도 네. 이제 매출액이 굉장히 잘 늘어나는데요. 한 60% 정도 느는데 이제 보통 이제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 수익이 메인 매출이에요. 당연하겠죠. 예. 증권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얻을 거고 예. 그 수수료 수익이 73%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수료 수입. 네,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영업 적자가 320억이었던 적자가 9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섭니다. 오. 1년 만에. 토스증권은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토스증권은요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잘해요. 이 보시죠. 예. 이게 뭐야? 해외 주식 위탁 매매 순위인데요. 네. 이 뒤에 숫자가 점유율이에요. 예. 그러니까 22년에 키움이 23%고 토스가 7.3%였는데요. 1년 만에 12.13%로 점유율이 올라가요. 야, 토스 걸 거의 그대로 잡아먹었네. 아니, 그러니까- 키움 거를 토스가 잡아먹었네. 그러네. 키움이 한 3.5% 빠진 걸 여기서 또 받고 예. 기타 이제 뭐 이렇게 미래에셋이나 한투에서 조금씩 빠지거든요. 또 예. 빠진 거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아니죠 회사가 이 회사가 와서 여기 있는 사람 이분들의 조금씩 뺏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 삼성, 토스가 지금 거의 붙었죠. 여차하면 이제 2위로 갈 기세예요. 오. 그러니까 이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장점이 뭐냐면 국내 주식은 이제 거래량이 물론 시황에 따라 출렁거리긴 했는데 예. 국내 주식은 요즘에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고 한국 사람들이 있죠. 자꾸 예. 이제 서학 게임이라고 해서 자꾸 날아가니까 일단 증가하는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라는 점 그리고 국내 주식은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하거나 네. 0.015%로 이제 하거나 하는데 해외 주식은 수수료가 0.15%, 한 10배 정도 셉니다. 괜찮은 사업이에요. 괜찮은 사업이네. 괜찮은 사업에서 강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도 또 23년, 24년 1분기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수료 수익으로 보여지고 이어졌다. 있다. 토스증권은 약간 신생인데. 신생인데 신생인데 잘해요. 키움, 미래에셋, 삼성.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전통의 강자들이 전통의 강호들 사이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21년 뭐 22년 2년 차 이제 겨우 2년 차거든요. 거의 1년 차 본격적으로 하는 1년 차 2년 차인데 2년 차 거의 이제 주니어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물을 막 흐리는 거지. 카카오페이 증권은 뭐 한 거야? 카카오페이 증가 한 2% 정도 합니다.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좀 늦었어. 들어온 게 좀 늦었어요. 들어온 게 이제 해외 주식에서 그렇다는 거죠? 해외 주식. 해외 주식에서. 아무래도 전체 볼륨은 국내가 훨씬 큰데, 근데 해외 주식이 워낙에 이제 성장세가 좋다 보니까 네. 해외 주식에 좀 집중해서 그리고 또 타겟 자체가 이제 토스 같은 경우는 어린층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해외 주식에 대해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토스 증권은 그렇다. 근데 뭐 그 증권이 좋은 게 뭐가 좋냐라고 생각해 보면 2022년이 23년 시장이 안 좋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까 그 보이는 업계 그 해외 주식 1위인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익이 9천억, 6,500억, 5,900억으로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수료 수익이긴 하지만 감소합니다. 1년, 2년 동안 내리 이제 9천억, 6,500억, 5,900억으로 감소합니다. 그 말인즉슨 키움증권. 네, 키움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업계 1위가 이렇게 감소할 동안 이제 신생 업체가 그 시장이 감소하는 것을 이겨내고 점유율을 따먹기 시작했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증권 입장에선 되게 유의미한 아니 신호이다. 그리고 토스증권도 있지만 무슨 그때 기사에 보니까 해외에 무슨 우리 수수료 무료로 합니다. 뭐 이런 데들도 국내에 들어오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워낙 해외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국내 증권사들이 그냥 사실은 다 해먹고 있었는데 항상 1등, 2등, 3등, 4등 뭐 똑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신규 플레이어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변하고 있고 확실히 써보면 되게 편하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눈 뜨면 두 분은 핸드폰 키실 거잖아요. 뭐부터 네. 보세요? 아침에 눈 뜨기 전에 핸드폰은 항상 켜놓고 자죠. 알람도 써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눈 뜨면 뜨고 뭐 이제 먼저 뭐 보냐고. 볼까 시계 일단 보겠지만 네. 핸드폰 키긴 크거든요. 누워서 핸드폰 키세요 안 키세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네. 조회수부터 언더스탠딩 그치. 조회수부터 역시.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어제 올라왔던 영상 조회수 2%가 댓글. 이상한 얘기했대 이거. 예. 뭐 그런 생각, 예. 뭐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이프로님 뭐 보세요? 저는 거울부터 봅니다. 오늘도 나는 잘생긴? 그럼 냈지 뭘.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해외 주식. 그러니까 토스를 딱 킵니다. 어. 이제 제가 보통 한 5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예. 이제 미국 장이 끝날 시점이에요. 끝날 시점. 그래서 뭐가 올라갔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해외 주식은 훨씬 편해요. 안 그런 거 다른 거는 막 이렇게 키움증권. 로그인해라 그러고 막 뭐 이렇게 치라 그러고 이렇게 메뉴도 막 여기 막 들어가야 되고 막 네. 이게 개괄적으로 보기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스증권이 굉장히 잘 나간다라고 볼 수 아니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키움증권 이런 데는 전통의 강호잖아요. 네. 근데 키움증권 너무 예전부터 오래 쓰던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뭐 우리도 UI를 좀 편하게 바꿔볼래 하면 그쵸. 기존에 쓰는 사람들이 반대한다는 거야. 왜 이거 없앴냐? 나 이거 편한데. 나는 지금 되게 편한데. 야, 겨우 야 다시 만들어. 그래서 바꾸진 못한다는 그게 거예요. 진짜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고객들은 자꾸 이제 연세를 드시는데 예. 그러면 근데 그분들은 계속 이제 익숙한 UI만 찾으실 거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고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면 장기적인 성장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키움증권이 이제 시총이 한 3.3조 정도 되더라고요. 네. 3조 3천억 되는데 이 회사가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을 거의 조 단위로 보는 회사예요. 야. 근데 왜 시총이 3조밖에 안 되지? 생각해 보니까 비슷한 이유인 거야. 이게 사람들이 증가는 안 하고 자꾸 이제
나이만 드시는구나.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PER이 10배도 안 돼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의아했어. 돈 잘 버는데 왜 그래? 이익은 한 4천억 나도 네. 시총은 3조가 들락말락 뭐. 네, 그러니까요. 되게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되게 의아한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이제 해보면은 요약해 보면 이제 어렵다. 이제 그 금융 증권은 특히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더 잘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많이 쓰고 있고 특히 헤비 유저들이 뭐라고 말을 하거든요. 야, 그 모바일 거 뭐 정보도 없는 거 뭐 하냐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PC 버전이 곧 나오거든요. PC 버전 나오고 이래저래 이제 좋은 얘기들만 나오는데 이제 지금 금융 아닌 이제 본사와 페이먼트는 되게 우울한 얘기들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회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걸 유추할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 미래를 유추하려면 재무제표와 재무 외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 회사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지를 상상해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작년에도 이맘때 열심히 말씀드렸어요. 금융회사는 이거만 보라 일단 예수를 봐라. 예수 부채. 예, 예수를 봐라. 이게 뭐냐?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쓰기 위해서 맡겨놓은 돈이다. 아, 이게 그걸 예수 부채라고 해요. 그렇죠. 이게 22년 말과 23년 말의 차이를 보면 그만큼 예를 들어 늘었다. 그러면 지금 1,500억 늘었으니까 한 40% 가까이 늘은 건데요. 그럼 고객이 숫자가 늘었거나 예. 고객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활동량이 늘었거나 그렇지. 그런 어떤 이 고객의 집중도가 늘어날수록 예수부채는 늘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되게 좋은 지표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손익은 좀 후행 지표인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선행이고 손익은 후행이니까 예수부채가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인 거예요. 예. 선행 지표가 일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수부채가 있고 금융업 예수부채가 있어요. 예, 그냥 예수부채는 그냥 토스 페이먼트, 토스 본사의 서비스만 해도 여기도 한 40% 정도 늘었는데 예. 토스 증권 같은 경우는 2배가 늘었어요. 4,500억에서 9,700억 2배 이상으로 늘었죠. 저거는 예탁금입니까? 그렇죠. 증권은 예탁금. 저 원래 거는 페이 같은 뭐 충전해 놓은 거? 그렇죠. 충전이라든지 뭐 적립금이라든지 뭐 다양한 금액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딱 봐도 비금융 40%, 금융 100%. 괜찮네. 오, 괜찮네. 예, 괜찮네라는 느낌을 일단 받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찾아볼 게 이제 제가 좀 화면을 좀 작게 해드리긴 했는데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그 다음 보여드릴 게 이제 토스 MAU 사용자 수가 지금 1,800만 명 뜨는데요. 지금 카카오 2등이 뱅크 관련된 앱 사용자 순위인데 카카오 뱅크가 1,400만이에요. 야, 토스 잘 나가네. 이게 그 숫자가 놀라운 게 아니라 저는 작년에 한 1,500만 찍을 때 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은행 앱 1,500만 쓰면 다 쓴 거 아니야 했는데 옆에 보면 전년 대비 29.7% 나오잖아요. 30%가 또 늘었어요. 늘었어. 그러니까 다른 2위가 14% 늘 동안 1위가 30%가 늘었어요. 그건 이제 원래는 1위는 양이 많으니까 사실 성장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 성장률이 안 줄어요. 최근에는 1,900만도 넘게 나오고 있고 이게 뭐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 금융앱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지? 라는 생각이 들고 예. 세대별 숫자 보시면 세대별 순위 보시면 20대, 30대, 20대 미만, 50대까지 1등이고 40대, 이야. 60세는 이제 2등이에요. 생각보다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도 토스를 많이 써요. 50대에도 토스가 1등이다. 오, 그러네. 예. 그거 특이하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 뒷분들은 잘 안 쓰실 줄 알았는데 쓰네. 50대, 60대도 많이 쓰군요. 그러니까요. 60대도 2위네. 그러니까요. 저건 이제 손자 손녀들이 토스로 가르쳐 준 거지. 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할머니 이 앱으로는 못 하고요. 토스 까셔야 돼요. 토스. 아니 뭐 아니 뭐 주식 준대요. 뭐 아니 뭐 준대요 하면서 보통 이제 설치를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하네라는 느낌도 들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이제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한 앱이 당연히 카톡이겠죠. 이제 접속 횟수예요. 예. 사용 시간으로 따지면 유튜브가 1등일 거고 접속 횟수로만 치면은 이제 카카오톡이 754억 회인데 예. 이제 토스가 47억 회예요. 뭐 카톡보다 얼마 안 하네라고 생각하지만 증가수가 이제 27억 회가 늘었어요. 야. 그 말인즉슨 전년도에 20억 회였는데 27억 회가 늘어서 47억 회가 됐다는 거예요. 즉 사용 시간 유저는 30% 늘었는데 사용 시간은 100% 이상 늘은 거예요.
저거는 아니, 토스로 많이 하면 돈 벌어요, 토스가? 많이 벌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아니, 광고로 뭐 그쵸. 이렇든 광고는라든지 뭐 제품을 팔 가능성이 약간 높죠. 이해가 안 가는 건 네. 이렇게 성과 지표가 좋은데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예수금도 늘어나고 음. 하는데 왜 적자가 늘어요? 그 날카로운 질문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이상하게 네.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적자가 늘어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더스탠딩은 돈 좀 벌어 봅니다. 맨날 이거 부동 네. 좀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신데 네. 어떻게 보면 유저가 되게 많이 늘었고 예. 유저들의 접속 빈도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예. 근데 그 늘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써서 늘렸다. 돈을 많이 써서 물론 돈으로 사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돈을 많이 늘려서 우리 임직원 수도 늘렸고 돈을 많이 써서 뭐 고객들한테 리워드 해줘야 되는 포인트도 많이 늘렸고 예. 이래저래 이제 투자를 통해서 고객들을 늘린 거예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은 그 후행 지표예요. 선 투자 후 수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설인 거죠. 예. 우리가 돈을 써서 우리 유저들이 우리 앱에서 47억 회나 뛰어놀도록 하면은 그 47억 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프로님 말했잖아요. 그걸로 돈이 돼요. 그걸로 돈이 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가 이제 수세 가설인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설을 이제 봤더니 이제 최근 실적을 한번 찾아보죠. 지금 이제 5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토스 입장에선 2024년 실적이 중요해요. IPO 가야 되니까 직전에 실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최근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이제 살짝 봤는데 예. 1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오, 뭐가 그래도- 괜찮냐면 예. 아까 영업 매출액이 21%밖에 안 늘어가지고 좀 이제 고도 성장이라고 좀 애매해요라고 했는데 36%가 늘었어요. 전 동기 대비해서. 영업 수익. 매출액이. 매출액이. 영업 수익이 매출액인 거니까 매출액이 36%가 늘었어요. 이러면은 이제 고도 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느낌이 일단 좀 20과는 30은 좀 큰 느낌 네, 차이가 네. 나죠. 네. 그리고 어. 금융은 작년에도 62% 늘었지만 올해도 62%가 늘었어요. 아, 금융은 1분기에. 계속 가요. 23년에도 62% 늘었지만 24년도 계속 가요. 증권은 매우 잘 되고 있다 여전히. 비금융도 원래 이게 괜찮네. 아까 10몇 %여가지고 이거 아쉽다 했는데 얘도 30%대로 올라왔어요. 1분기 지표가 그러니까 작년 지표보다 더 좋은 거군요. 그렇죠. 올해 1분기 지표가 작년 1분기 지표, 그러니까 작년도 어떻게 보면 성장을 했는데 23년도, 예. 23년 1분기는 23년보다 더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 482억 적자였는데 122억 적자로 줄입니다. 1분기에 네. 되게 많이 줄였죠. 많이 줄였네. 놀라세요. 75%가 줄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럼 뭐지? 왜 그러지? 1분기에는 그러니까 매출이 아까는 20% 늘어도 적자가 안 줄었는데 예. 이번엔 왜 줄은 거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에서 돈을 줄였느냐? 딱 보면은 이제 금융, 비금융 제가 나눠놨는데 금융이 일단은 역시 하드캐리 했어요. 9억 벌다가 141억 벌었어요. 금융 역시 하드캐리. 근데 비금융도 490억 적자보다 264억 적자로 줄었네. 230억 적자를 줄였어요. 오. 그래서 괜찮네 하고 이제 딱 보면 이제 요거를 통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봤더니 전기랑 단기 봤더니 뭐가 하드캐리했을까 쭉 보니까 퓨즈는 여전히 그냥 그저 그런 상태. 그러니까 네. 그저 그렇다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 덩치가 크기 때문에 고도 성장하기 어려운 거니까 퓨즈는 그렇다 치더라도 플랫폼 수익이 2배가 늡니다. 야, 이게 요거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그 토스가 원래 앱에 광고를 많이 안 붙였어요. 예.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한 게 작년 9월이거든요. 9월이고 그때 한 2달 있다가 이제 막 뉴스를 내보낸 게 저희 광고 매출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했고 월에 100억 넘게 찍었어요를 이제 막 보도 자료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럼 100억 넘게 찍으니까 연으로 따지면 1,200억 정도. 근데 그걸 플러스하면 2, 3천억까지 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사업인데 그게 플랫폼 수입으로 붙기 시작하니까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더라. 근데 광고는 딱 봐도 이제 원가 들어가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원가가 없는 매출이다 보니까 얘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결제 수익 같은 경우도 좀 아쉬워요 했는데 결제 수익도 나름 괜찮게 29%면 뭐 나쁘지 않거든요. 예. 괜찮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이제 공시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요걸 봐주세요라고 이제 주목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저희가 그때 LG U 플러스 인수하면서 피지 사업부 매출이 너무나도 컸는데 이 밑에 있는 머천트 사업 부분이 약간 대부분 피지거든요. 예. 아, 우리는 피지만 하는 회사 아닙니다. 비중을 보십시오. 우리는 컨슈머 서비스라고 하는 부문이 있는데 거기에 송금, 중개, 광고, 결제, 인증 뭐 5만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5만 가지 서비스 비중이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결제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리는 서비스 매출하는 회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변화예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피지 사업부는 아까 여기 계속 보신 것처럼 성장세도 약간 그렇게 이쁘지 않고 예. 이익 나봤자 5%, 그러니까 이익률도 그렇게 예쁘지 않고 덩치는 컸지만 사실 손익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 컨슈머 사업 부문은 어떻게 보면 토스라는 앱이 가진 영향력을 매출로 치환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플랫폼이라고 해서 유저만 모았는데 이제 플랫폼이 이제 돈 버는 것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컨슈머 예. 사업 부문으로. 그게 플랫폼 수익으로 2배 늘어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게 매출액의 이제 영업이익 감소에, 그러니까 영업 적자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림이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그 오총사 있었잖아요. 그 어떤 비금융의 오총사를 네. 딱 찾아보면 딱 봐도 그러네. 진짜 아까 그 본사랑 페이먼츠가 문제라고 했는데 본사 매출액이 많이 늘어요. 본사 매출액이 648억이었다. 그러니까 1000억으로 한 50% 이상 늘어요. 예. 본사 매출 많이 늘었네. 페이먼츠는 뭐 많이 늘진 10% 정도 늘긴 했지만 여기도 비용 절감을 열심히 해서 전년도 대비 59억 세이브하고 분기별로 그리고 본사도 166억을 세이브를 해요. 즉 광고가 붙기 시작하니까 광고가 붙으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네. 예. 지금까지는 광고가 안 붙었어요? 아니면 안 받았어요? 소소하게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그 초반부터 광고를 붙이면 유저를 많이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야, 저거 봐. 근데 매출액의 증감의 대부분이 그냥 이익으로 잡혔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광고 그동안 별로 비용 안 들이고 네, 광고 붙이니까 그게 다 이익으로 잡았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죠. 광고가 붙기 시작하니까 영업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요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된다라는 가정 하에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작년 1분기가 적자가 마이너스 480억이었으니까 곱하기 4 해서 이제 2천억 적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분기가 120억이니까 곱하기 4 하면 이제 480억 적자, 500억 적자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중간에 이제 뭐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에라도 좀 이렇게 좀 더 예를 들어 광고 좀 더 팔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익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분기 실적만 보고 저도 연말 보고 때 약간 실망했는데 예. 1분기에는 괜찮는데? 라는 느낌을 이제 그러네요. 그래 보이네요. 플랫폼이 진짜 플랫폼이네. 돈 벌기 시작하나? 라는 느낌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뒤에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 보면 예. 근데 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좋습니다. 뭐가 좋냐면 영업 적자가 2,440억이었다가 200억으로 줄입니다. 최근에는 뭐 월 단위 흑자 나고 있다고 계속 기사 내보내고 있는데요. 적자가 이제 거의 없어집니다. 근데 은행이 적자 내기는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사실. 은행이 어떻게 적자를 내지? 그래. 은행 아니, 적자 돈 받아서 빌려주는 건데. 어려운 걸 해내는 게 토스입니다. 원래 네. 토스 정신입니다. 그게 은행이 적자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적자죠. 못 받으면. 네, 못 그럴 받으면 수는- 그럴 적자죠.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매출액이 이제 순이자 수익이 제일 중요한 매출액일 텐데 순이자 수익이 2,170억에서 5,540억으로 뭐 2배 이상 늘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의 비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자 수익은 이제 우리가 빌려주고 받은 거, 이자 비용은 이제 예금을 받고 고객들한테 돈을 준 걸 이자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토스 같은 경우는 왜 적자였냐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이자 수익은 7천억인데 고객한테 그 예금 금리로 준 게 이제 거의 5천억 돼서 70%를 돌려줘야 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예대 마진이 높지 않았다가 작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예. 근데 그 예대 마진이 그러니까 이 69%였다가 51%로 개선돼요. 즉 이자 수익이 좀 더 올라가기 시작했어. 고객한테 내가 주는 이자보다 대출해줘서 받는 이자 수익의 크기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흑자가 나기 시작한 것도
약도 있고 또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액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혹시 못 돌려받을 거라고 감안하고 그냥 달아놓는 건데 예. 이것도 뭐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달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는 이제 많이 이제 줄게 되죠. 그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대 마진이 늘어서 그러는데 야. 그래서 최근에 이제 1분기에는 이제 159억 이익을 드디어 냈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자를 예전보다는 조금 덜 준다. 덜 줄 수도 있고 대출 금리를 더 받을 수도 좀 있는데 더 받을 수도 사실 있고. 토스뱅크의 문제는 뭐였냐면요. 예. 대출이 그렇게 안 많을걸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채가 여기 써 있는 이제 재무상태표 예수 부채가 이제 예금을 받아놓은 거고 대출 채권이 대출을 해준 건데 제가 작년에 드렸던 말씀은 예금 받아놓은 게 20조고 대출 해준 게 8조밖에 안 돼서 예. 이게 예대 마진이 많이 남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저 신용자들 대출해줘야 돼서 그거 대출을 많이 못 해주 그 한도 맞추기 위해서 중저 신용자 대출을 많많이 못 해주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받은 거에 비해 대출을 많이 못 해준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대율이라고 하나 그 받은 거 대비 준 거의 비율이 한 42% 정도였는데 이제 1년 지나면서 받은 거 대비 준 거의 비율이 한 56%로 개선이 돼요. 즉 가진 거를 옛날에는 절반도 대출을 못 해줬는데 예. 이제는 한 절반 이상 정도 대출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대출 꽤 해주네요. 그게 바로 예대 마진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다. 왜냐하면 여기 위에 있는 투자 금융사 자산은 그래봐야 뭐 단기 채권에 투자했을 거기 때문에 예. 예금 금리보다 그렇게 높진 않을 거거든요. 그렇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카카오뱅크는 잘하고 있냐? 예. 라고 물어보면 네. 카카오뱅크는 잘하고 있어요. 뭐 잘하고 있다. 네, 기존 뭐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해요. 매출 55% 증가했고, 이 영업 수익 뭐 2조에 영업이익 4,700억. 최근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찍고 있는데요. 예. 요게 지금 이제 영업이익 대비 23배. 당기순이익 대비 31배인데 사실은 아까 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데 아까 그 토스뱅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자 수익 대비 이자 비용이 69%라서 예대 마진이 별로라고 했는데 예. 작년에 카카오뱅크는 이자 야. 수익 대비 이자 비율이 27%. 많이 남겼네. 기똥차게 남깁니다. 어. 왜 기똥차게 남기냐면 뭐 잘 빌려줬으 왜 기똥차게 남기냐면 받은 게 33조고 준 게 28조라서 그래요. 대출을 많이 거의 대출을 많이 85%를 대출을 해줘서 받은 거예요. 100% 넘기는 거는 법상 불가능하니까 거의 다 해준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요 비율이 조금 낮아지긴 했거든요. 이자 비용이 이제 퍼센테이지가 이자 수익 대비 좀 이제 이자 비용의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주담대. 예, 주담대를 하면 이제 예대 마진의 폭이 그렇게 커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담보가 있으니까 좀 싸게 해줘야 되니까. 신용대출 네, 같은 네. 걸 많이 예, 해야. 근데 담보가 있으면서 좀 싸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장점은 신용 손실 충당금 전입액을 좀 덜 잡아도 됩니다. 예. 왜? 담보가 있는 거는 이제 못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업이익에는 그러니까 여기 예대 마진은 조금 손해 보지만 여기서 조금 이득 봐서 영업이익은 또 괜찮게 나오는 구조로 카카오뱅크는 아주 행복한 사업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뭐 현재 펀더멘털로 보면 주가도 나쁜 수준은 괜찮다. 아닌 것 같아요. 30배? 예. 뭐퍼 30배면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는 계속 그리고 특히 카카오뱅크는 작년에 예수 부채를 엄청 늘리거든요. 330억 받았다가 470억 받아요. 예.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주담대가 많이 물 들어올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예금을 무지막지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토스는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왜 못 받냐면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못 빌려줘서 쌓여 있는 캐시가 많은데 이걸 더 받으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두려웠었는데 그래도 토스뱅크에 호재가 있긴 합니다. 예. 뭐가 있냐면 요게 호재예요. 중저 신용자 대출, 신용 대출. 이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토스뱅크 너무 안타깝다. 왜냐하면 빌려주고 싶어도 금융위원회랑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예. 이제 그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높게 가져갔거든요. 예. 작년 22년 말에 보시면 토스뱅크가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40%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이니까 그냥 1등급한테만 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인터넷 뱅크를 만든 설립 취지에 어긋나니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위원회한테 은행업 승인 인가 받을 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우리 40% 하겠습니다. 그 약속했거든요. 한 거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랑 K뱅크 25% 할 때 혼자 40% 하고 있으니까 성장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은행 자체 계획을 세웠어요. 금융위원회한테 이제 숙제를 낸 거지. 우리 숙제 이만큼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5지만 30까지 할 거고요. 토스뱅크는 40이지만 44까지 할 거고 K뱅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이제 11월쯤에 숙제 검사를 한번 한 거야. 예. 야, 니네 숙제한 것 좀 보자 했더니 카카오뱅크 잘했어. 카카오뱅크가 싹 들어갔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일단 말 잘 들었네. 네,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싹 들어갔고 왜냐면 말 잘 들어야 또 다음에 또 이제 형님이 잘해줄 거죠 금융위원회가. 예. 토스뱅크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이 모자랐어요. 숙제 못했네. 많이 모자랐어.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냐면 너무 중저신용자만 해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금리도 올라가고 막 연체율도 올라가고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좀 내려왔어요. K뱅크도 열심히 노력하긴 했지만 숙제에 비해서 좀 부족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허덕이는 이제 토스뱅크와 K뱅크는 약간 이제 중저신용자의 연체율이 1.4%, 2.5%, 2.8%, 3.9%로 좀 올라가기 시작. 이것 때문에 숙제를 못 한 거야. 이게 안 올라왔으면 이게 연체율이 안 올라왔으면 숙제를 좀 더 잘했을 텐데 연체율이 자꾸 올라오니까 숙제를 못 한 거지. 왜 똑같은 중저신용자한테 대출했는데 네. 토스나 K뱅크에만 연체가 저렇게 높을까요? 그러게요. 하여튼 같은 중저신용자인데도 잘 골라는 거야? 열심히 발라낸 거지. 열심히. 그러니까 되게 잘 발랐네요. 예. 열심히 토스는 그나마 열심히 발라낸. 카카오뱅크한테 좀 물어보고 싶네요. 카카오가 예. 잘 발라낸 거네. 아마 근데 이거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질의 고객들을 먼저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중저신용자도 이렇게 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여기 가까운 사람으로. 내가 보기엔 네. 카카오 그 전에 카카오톡으로 검색을 했어. 친구한테 돈 빌린 채팅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있으면 탈락. 그렇지.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숙제하는데 은행들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화면 보시면 금융위원회가 이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네. 너희 숙제하느라 힘들었지? 알겠어, 이제 다 맞춰줄게. 3년 동안 평균 잔액 30%만 맞춰. 그러니까 원래는 막 40% 이상 해, 막 무조건 뭐 더 해, 막 이렇게 채찍질했는데, 예. 야 토스뱅크 고생했어. 40 맞추느라 힘들었지. 토스가 제일 좋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토스가 제일 높았다가 내려온, 지금도 제일 높긴 한데, 예. 어쨌든 토스뱅크 수고했어. 너희도 숙제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지금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40%까지 하라고 하면 너네들 다 망할 거잖아. 예. 30%로 내 오케이 하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저 40은 신용대출 중에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이에요? 그렇죠. 30%만 맞춰 평균으로. 이건 진짜 예. 안 하고 싶은데 숙제 때문에 하는 거구나. 엄청난 숙제죠. 이것 때문에 거의 손발이 묶인 거지. 왜냐면 나도 1금융 뭐야 어떻게 보면 1등급한테만 빌려줄 거면 얼마든지 내 대출 늘릴 수 있는 돈 많은데 나 못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손발이 묶여가지고. 근데 이거 해주니까 약간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약간 편해지긴 했다. 근데 저 연체율은 가끔씩 은행 보면 네. 그런 게 있더구만요. 그 연체율은 하나는 그 대출이 늘어나면 연체율도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니까 줄어들고? 최근에 신규 대출을 많이 부어주면 어. 원래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전체 대출 나간 것 중에 네. 연체하고 있는 대출이니까 네. 전체 대출 부모를 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걔는 아직 갚을 때가 안 아직 돌아왔어. 그때가 안 돌아왔지. 그 그러면 연체율 좀 낮춰봐. 연체율 그러면 그냥 떨어지겠네. 일단 막 대출 뿌리면 일단 되는 그렇죠. 거기도 하고.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대출을 제일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연체율이 그럴 수도 떨어지기도 있다. 하고. 그리고 안 갚는 것들을 이렇게 딱 그 뽑아내서 이거 부실 채권을 따로 팔아버리면 그것도 또 분자에서 줄어드니까 연체율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뭐 봐도 네. 모르겠더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저것만- 다양하게 모든 어마어마하게 많은 채권이 섞여서 평균된 그런 거기 거니까 때문에 알 수가 없어. 알 네.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꼭 잘한 건 아니다. 그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너무 이 연체율이라고 하는 건 이 숫자 하나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예. 거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사업 보고서에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 예.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이제 카카오뱅크 사업 보고서에 보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열심히 찾아봐요. 어떻게 찾아봤냐면 가계 자금, 그러니까 B2B, 그러니까 기업 대출 말고 예. 개인 대출 중에 신용 대출의 잔고랑 시장 점유율이 매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제 사실 은행 수가 너무 많으니까 4대 은행만 잘라요. 예. 4대 은행 자르고 그다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 3사 있잖아요. 네. 3사 잘라가지고 그 7개의 신용대출 잔고를 이제 나열해 놓은 다음에 퍼센테이지를 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네. 마이너스 통장. 해봤더니 예.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죠. 예. 그거 봤더니 지금 4대 은행 같은 경우는 그 신용대출의 점유율이 87%, 83%, 79%로 줄어들고요. 야. 인터넷 전문은행이 13%, 18%, 21%로 조금씩. 상당히 꽤 가파르게 점유율을 인터넷 그러네요. 전문은행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런 것만 보면 이게 4대 금융그룹이 지금 아직도 큰 회사들이고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기존 은행들이 이제 이 시장 파이를 점점 이제 빼앗긴 중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막 주담대도 엄청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 비중이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예. 물론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는 안 됩니다. 안 되긴 하지만 여기도 만약 뭐 어쨌든 카뱅 되니까 우리도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된다라고 보면 이제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까지 가게 되면 요 대출 잔고 수준이 무시 못할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네요. 아니, 네. 제가 카카오뱅크 전세담보대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환급금이 없어요. 카뱅은 아, 중간에 도중에 갚아도 갚아도 환급금이 없습니다. 와, 진짜 좋아. 편하죠. 엄청 편하더라고. 원래 안 그러면 대출 받으려면 은행 가서 얼마나 귀찮게 뭐 서류 내고 막 뭐 이야기하고 막 해야 되는데. 전세 대출을 중간에 갚을 일이 있어요? 집주인이 안 줘가지고. 아니. 집주인은 다 안 돌려주는데 돈은 없으니 아. 일단 전세자금 대출 빌려서 받아서? 일단 먼저 준 다음에 네. 나중에 받는다. 음. 뭐 그러니까 그럼 중간에 갚아야 되잖아요. 급전이 필요해서 일단은. 그럼 개인 사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을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본론입니다. 일단 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 예. 한번 해보면 일단은 이제 그 비금융 부문은 좀 아쉽지만 최근에 유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게 24년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조만간 있으면 이거는 좀만 더 노력하면은 손익분기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은 굉장히 하드 캐리하고 있다. 그리고 뱅크는 원래 적자 보기 어려운 사업이고 최근에 금융위원회가 좀 익스큐즈도 해줘서 조금 더 편하게 사업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그 궁금한 게 네. 있습니다. 토스는 저도 토스를 쓰는데 네. 토스를 써보면 네. 하나의 토스 앱 안에 네. 토스도 있고 네. 뱅크도 있고 증권도 있고 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 그 하나 앱에 안에. 네. 그러면 사실 누가 잘했는지를 발라내기가 이거는 누구 때문에 흑자가 난 건지 네. 이건 누구 때문에 광고 수익이 난 건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부 그 앱으로 보면 하나인데 예. 그 회사의 내부 기장은 딱 별도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잘 안 보셔서 그렇지 딱 누르면 예를 들어서 막 은행 잔고 들이면 토스뱅크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거래된 내용은 토스뱅크의 어떤 뱅크 거고. 거래로 뜬 토스 증권으로 이동합니다 증권의 거래로 떠요. 이게 법인으로는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거고요. 거의 이제 본론인데 이걸 한번 해본 거죠. 한번 물론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보도 많이 필요한데 모르겠고 일단 주어진 걸로 한번 통밥으로 한번 계산이나 한번 해보자. 예. 뭘 계산하냐? 이 회사 그러면 얼마에 상장해야 되는데 아, 현재 실적으로 미래 한 5년을 프로젝션하면 숫자 어떻게 될 건데 그걸 한번 대략적으로 그냥 막 때려봤어요. 예. 네, 막 때려봤기 때문에 절대 뭐 정확하거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는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 2023년 실적 매출액으로 가지고 앞으로 요 결제 부문, 플랫폼 부문, 금융 부문이 최근에 어떤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결제가 10%씩 연애 성장하고 플랫폼이 30%, 금융이 한 60%씩 성장한 물론 이건 좀 그렇게 더 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요 정도가 기존에 왔던 성장률이니까 요게 5년 동안 이어진다고 쳤을 때 예. 앞으로 매출액이 얼마까지 늘어날까? 그리고 결제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아봐야 5%니까 뭐 잘 됐을 때 영업이익률 한 5% 된다고 치고 예. 플랫폼은 광고 붙으니까 조금 높아서 15%. 금융은 원래 증권도 사실 볼륨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찍는다고 치자. 그럼 정말로 이 성장률 현재 있는 한 2023 내지 2024의 성장률이 5년 동안 쭉 이어진다고 쳤을 때 5년 후에 그 회사는 어떻게 될 거냐를 예. 한번 그냥 무지성으로 한번 땡겨봤어요. 쭉 땡겨봤더니 2028년엔 그래 매출액 한 5.5조 정도 찍겠다.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5,980억 정도 찍겠다. 와. 참고 단위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안 써놨네. 그래서 5,980억 정도 찍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붙여야 되면 은행은 저 밑에서 따라와야 되거든요. 네. 은행은 이제 별도의 회사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대략 1년에 30% 정도의 대출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네. 30% 이건 그냥 막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가정이에요. 했을 때 아마 영업이익은 대출 채권의 규모에 비례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아마 대출 채권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 1.4% 나오니까 2~4% 나오니까 대충 비슷하게 때려보고 법인세율 때려보고 그다음에 지분율 때려봤을 때 나름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예. 과학적으로 했을 때 세전이익에 법인세까지 넣었을 때 대략 2028년에 당기순이익이 5,600억 정도, 5,690억 정도 되겠다. 만약에 현재 성장률이 쭉 5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손익을 가지고 아까 그 카카오뱅크가 퍼가 한 31배 정도 나왔으니까 예. 대충 30배 정도 때려볼까? 30배 정도 때려보면 이 회사는 이제 17조. 5년 후 17조예요. 근데 문제는 5년 후 17조니까 그러니까 뭔가 잘 됐을 때 5년 후 17조 정도 나온다고 치면은 사실 지금은 17조가 아닐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죠. 그렇기도 하고 네. 카카오뱅크는 지금 성장이 가파르다고 가정하고 PER을 30배 준 건데 성장이 안 가파르면 PER 6이나 나오겠어요. 은행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이 가팔라야 저거 받는 건데 5년 후에 토스가 저기까지 이루고 나서도 성장이 그대로 더 가파른다는 건 네.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되고 러시아도 먹어야 시장이 그렇게 커져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 지금도 이미 1등인데. 그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생각보다 여기 써 있는 매출액이 5조가 금융그룹 치고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퍼가 30배라는 게 어떤 근거로 나오냐면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2015년에 한 개밖에 송금 하나 있었고 그다음 계좌 조회 있었고 40개, 50개, 70개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이제 무슨 기능인지 몰라요. 뭐 이것저것 요즘에 또 세금도 환급해 준다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 되게 수십 개 이 서비스가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게 기존 금융그룹이랑 가장 큰 차이예요. 기존 금융그룹은 수십 년 동안 40년, 50년 했을지언정 예. 이렇게 서비스 종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그 물리적인 지역, 지리 뭐 어떤 지점 기반으로 사업을 했던 사업자들은 지점이 늘어나는 걸 끝나는 이 순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인터넷 기반, 모바일 기반으로 사업을 해왔던 사업자들은 네이버나 카카오도 계열사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업한 사업자들은 그 물리적인 지역에 한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토스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서 택시도 타고 저 같은 경우는 기차 탈 때도 토스 앱을 쓰거든요. 뭐 기차도 타고 뭐도 타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거기서 수수료를 받거나 내지는 광고를 붙일 수 있게 돼요. 슈퍼앱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붙이게 되면 만약에 뒷단에 5.5조 원이 나온다고 쳐도 요 정도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퍼 30배가 결코 높은 배수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고속 성장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제한도 있지만 네. KB 거 먹고 신한 거 먹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퍼 17이 그러니까 시총 17은 시가총액 17조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아직 4대 금융그룹이 한 20조 정도 하니까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5년 동안 모든 게 잘 이루어졌을 때 17조라고 한다는 거는 예. 대략 이제 어떤 연수익률 한 20% 가정하면은 현재 구조 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현재 구조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게 잘 돼서 2028년에 17조짜리 회사가 된다. 예. 근데 만약에 그걸 투자할 때 기대 수익률을 한 2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24년 말 기준으로는 8조, 25년 말 기준으로는 한 9.8조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IPO 하려면 15조는 돼야 되거든요. 투자 받은 게 15조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밸류가 안 맞아요. 안 맞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완전 대충 계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은 아까 막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낙관적인 기대가 들어 있어요. 낙관적인 기대가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치가 8조에서 9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 현재 구조로는 좀 재무적으로는 좀 부족해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10%, 20%, 30%, 60%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계단식 성장이 필요해요. 더 빨리 성장해야 점진적인 되는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점프를 한 번, 두 번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토스가 이제 2024년에 보여줘야 되는 거는 예. 이제 점진적인 성장, 뭐 20%, 30%가 아니라 50%, 60% 정도의 점프를 한 번씩 보여줘야
저희는 이제 점프를 했기 때문에 단위가 올라가서 그 뒷단의 밸류가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를 보여줘야 지금 우리가 IPO로 갈 때 15조, 16조, 20조를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잘하셨는데 좀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가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아직 내년에 15조로 IPO 하기에는 약간 좀 모자란 거. 아직은 좀, 모자라다. 예, 물론 또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24년에는 점프 한 번 더 해야 된다. 야. 그렇구나. 토스 앱이 진짜 편하긴 편해요. 저도 많이 토스 쓰고 앱에서 주로 뭐 써요? 그냥 송금 막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하는 거. 돈이 많나 봐요? 이리 보내고 왜 나한테는 안 보내줍니까? 푼돈들 보내는 겁니다. 푼돈들. 진짜 서글픕니다. 저한테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거. 네. 그래서 뭐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니까 더 힘내보자. 로 오늘의 그래도 결론을 낼수 있을 것 보니까 같습니다. 약간의 가능성은 봤네요. 1분기 실적에서 보면. 저는 그 MAU 30% 늘어난 거 보고 제일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1,500이 끝일 줄 알았는데 1,900이라고? 거기서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그리고 50대에서 1등이라고? 거기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결국 그럼 뒷단의 매출액은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죠. 평소에 50대를 좀 많이 무시하셨었나 봅니다. 아닙니다. 제가 50대입니다. 내가 토스를 쓰는 게 이상해요? 토스 안 쓰시잖아요. 나는 신한은행 쓰니까. 네, 고백합니다. 신한은행 좋아. 신한은행 좋아해. 그럼요. 되는 거 많아요. 네. 꼭 배달도 되고. 그럼요. 기능 엄청 많습니다. 그럼 좋아요 아주 신한은행. 알겠습니다. 야, 토스 작년에 했던 거하고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지긴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토스 얘기 또 재밌게 잘 들었네요. 요즘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장외에서 토스 주식도 거래되고 그러니까 참고해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토스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이재용 교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